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 지지율 46%까지 상승했다. 특히 충청권과 대경권, 부산, 울산권에서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공수처의 판사 쇼핑과 월권 행위가 심각하고 연세대 김영석 명예교수는 이번 비상계엄을 신의 한 수로 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충건 교수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다소의 힘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월 12일에 나왔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10일에서 11일 이틀간 전 국민 18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지지한다는 응답은 46%로 집계됐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정평가는 53%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역별 지지율에서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넘어섰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역별 긍정 지지율을 보면은 서울 45%, 인천, 경기 45%, 대전, 세종, 충청 52%, 강주, 전라도 34%, 대구, 경북 51%, 부산, 울산, 경남 51%, 강원, 제주 45%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별 부정 지지율은 서울 54%, 인천, 경기 55%, 대전, 세종, 충청 44%, 강주, 전라 65%, 대구, 경북 47%, 부산, 울산, 경남 49%, 강원, 제주 52%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10대와 20대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7%에서 6% 오른 43%로 집계되었습니다. 30대는 45%, 40대 37%, 50대 41%, 60대 53%, 70대 이상 61%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에서는 10대와 20대는 37%, 30대 36%, 40대 26%, 50대 39%, 60대 40%, 70대 61%로 나타났는데 최근 조사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2%, 더불어민주당은 7%포인트 낮은 35%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2030 세대의 긍정평가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응답률은 7.7%이며 지난해 12월 말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 연령,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다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한편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지난 3일에서 4일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로 조사됐다고 공개한 바 있는데 이에 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가 편향적이라며 조사업체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의 행태도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잘 나오면은 내 탓, 잘못 나오면은 남 탓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자기네 의도대로 여론조사가 안 나오면 고발한다고 하고 자기 입맛에 맞으면 대해서 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가 이제 와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는 이번 비상계엄이 신의 한 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이번 비상계엄을 질서국가로 가다가 좌절된 상태라고 했고 민주당이 빌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번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더러운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주당이 목리와 깽판, 좌파들의 나팔수로 전락한 언론들의 실체, 선관위 부정선거 이슈 제기, 국민의힘에서 숨어든 한동훈 등 위장 우파 색출, 군 내부 쓰레기 장성 색출, 좌파 연예인 색출, 탄핵 찬성의 중국의 개입 등을 알렸다는 것이다. 모두 공감하고 일리 있는 내용들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저도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지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천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큰 악수였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대행은 이등병 출신으로 국군 통수권자가 되자 전방 시찰에다가 대통령 전용차까지 달라고 하면서 대통령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이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망고의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마디로 공수처는 생기지 말아야 할 조직이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 정권이 무리하게 만든 조직이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체포하겠다는 공수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최근 윤 대통령 탄핵안에 포함된 내란 수괴죄를 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와 외환죄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탄핵 아래 내란죄를 뺐는데 공수처는 무슨 제목으로 대통령을 소환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론 조작 선동으로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 영장 집행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어려울 것 같아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변경하여 좌파 성향 이순영 정치판사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순영 판사가 발급한 것입니다. 야비한 공수처는 그동안 대부분의 정치 문제는 서울중앙지법에 의뢰했는데 이번에는 서울 서부지법으로 바꾸어서 판사를 쇼핑했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옵니다. 국가애도기관을 틈타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맞춤형 판사를 물색해서 현직 대통령에게 불법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난리를 치는 이 나라는 분명 정상은 아닐 것입니다. 탄생되지 말았어야 할 공수처는 월권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한테 많이도 쏘았는 것 같습니다. 일개 한직의 부장검사를 너무 빠르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변호하고 고액 합의한 이력이 있는 오동훈이를 공수처장으로 추천한 게 한동훈이라고 합니다. 오동훈이 한동훈 라인인 거로 봐서 그렇게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될 리는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이는 국민의힘당에서 볼 때 망고의 역적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지만은 한동훈이 추천하여 그 명령을 따르는 자 같습니다. 한마디로 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조직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